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육버입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네, 또 어제도 비가 하루 종일 왔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네, 좀 복기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2000, 올해죠. 올해 같이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 인스타에다가 올렸던 내용이거든요. 인스타에다가 제가 올렸던 내용인데 뭐라고 올렸냐면 같이 볼게요. 이날이 7월 26일이었어요. 7월 26일 날 관련주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또 막 시세를 내주는 날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을 같이 보면서 좀 공부를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날 인스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광풍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만 폭등하고 나머지는 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지는 주식 오래 했지만 이런 모습은 쉽게 보기 힘든. 코로나 때 유동성이 퍼지면서 대형주들이 급등주처럼 움직였던 그때도 약간 저도 제가 주식을 하고 나서 처음 봤던 장이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참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저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죽기 전까진 급등하는 종목은 봤어도 이런 급등 이후엔 급락이 나온다는 걸 난 늘 오랜 시간 봐왔다. 개인은 집이든 주식이든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고 따라서 사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 라고 얘기했고요. 집은 사면 팔기도 힘들지만 주식은 파는 것도 쉬워서 지금은 매수 심리가 작동하지만 한번 꺾이면 거기에 매도 심리가 점점 우위에 서고 더 올라와만 봐라 하고 대기하는 공매도와 숏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는 팔로우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나와넣어서 분할로 잘 파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았고요. 미쳤구나. 이때가 막 올랐을 때 제가 이거를 올렸는데 그다음 미친 듯이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7월 26일, 7월 26일입니다. 급등 이후엔 급락이 나온다는 걸 오래 봤다. 이 상승을 저는 굉장히 거의 상승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끝물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차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인스타에 썼던 것들은 느 정도 내용은 보셨을 것 같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건데 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도 있고요. 그동안 반복되었던 주식시장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이 날이었어요. 이 날이었거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요 날이었어요. 요 날이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끝을 모르고 오르던 주식이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고점의 신호로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고점의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 삼성전자 때도 보시면 요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많이 샀을 때입니다. 실적도 많이 좋고 막 이제 미친 듯이 오를 때죠. 코로나 그때 이제 유동성 장세 때 실적도 좋아서 많이 올라갈 때 여기 이 윗꼬리와 거래량 이때 이후로 삼성전자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가 요때죠. 그때가 이때인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는 그런 신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에코프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동일한 관련주들에서 다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BM 윗꼬리 거래량 하락, 포스코 퓨처엠 거래 윗꼬리 음봉 거래량 하락, 포스코홀딩스 윗꼬리 음봉 거래량 하락. 다 비슷비슷해요. 이 종목만 조금 달랐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 이날인데 이날의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더 커요. 그쵸? 음봉의 거래량보다 양봉의 상승시 양봉의 거래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수하는 힘이 매도보다 더 강한 힘이고 아직 시세를 충분히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음봉, 거래량. 지금 보면 거래량이 다 이 음봉이 거래량이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 DX 보시면 이날이잖아요. 이날 7월 26일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맞죠? 7월 26일인데 요 날의 거래량이 하나, 둘, 셋, 하나. 요 날의 거래량보다 지금 이날의 거래량이 더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봉보다는 이 양봉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 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한 번 더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길어지니까 대충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금양도 여기 근데 거래량이 이게 확 높진 않아요. 비슷하죠 양봉이랑. 어쨌든 하락이 나왔고 에너지 이런 것들은 대형주니까 네 LG 볼까요? 어쨌든 이날이네요. 보시면 그쵸? 윗꼬리 거래량 SDI 이건 흐름 자체가 다른데 뭐 어딘지도 모르 이건가? 이거 이건 뭐 상승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뭐 LNF 언젠가 이날인가요? LNF도 요 날이죠. 그 다음 거래량 그 다음 빠졌죠. 뭔가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배터리 아저씨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올렸던 영상에 어떤 분이 굉장히 댓글을 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도 안 지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어쨌든 시장을 경험한 제가 보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이 뭐라고 해야 되나 펀드 매니저들도 비슷한 관점이 있고요. 그 아저씨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는 그 아저씨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 1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면 정말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또 흥분하려고 해서 살짝 좀 톤을 낮출 건데, 왜냐면 이거는 흥분해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듣는 사람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투자자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가 있어요. 기업의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 다음에는 트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더는 어 수익을 추구하고 뭐 단기 매매나 뭐 스윙이나 뭐 장기 매매, 장기 투자까지도 하지만, 근데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서 싸게 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야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3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기업이 지금 만 원이야. 오우, 싸다. 사는 거. 근데 트레이더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미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던,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비싸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여기서 2%, 3%를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비싸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투자자와 트레이딩을 하는, 저도 이제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관점이 달라요. 근데 제가 배터리 아저씨가 말할 때,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분명 그 아저씨가 예전부터 사서 들고 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 만약에 가치 투자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가 대부분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공장이라는 게 뭐 두 개 세우기로 했는데 다섯 개, 여섯 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성장이 대충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정서나 여러 가지 뭐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여기서 PER이라는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적과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PER을 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주가가 올라갈수록 PER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빨리 오르면은 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오르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실적의 성장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이 갭을 좁히기 위해서 조정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실적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주식은 없고 지금까지 존재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은 있지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어, 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가치 투자자의 입장이었다면 비쌀 때는 좀 비중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고점 전날까지도, 고점이 나왔을 때 조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고점 전날까지도 계속 그냥 다 8개 정도 나눠서 사라, 나눠서 사라, 그냥 따라서 그냥 나눠서 사세요 했어요. 다른 거 사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만 8개 나눠서 사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2차 전지 관련주도 가지고 가고 반도체 관련주도 가지고 가고
예를 들면 조선 관련주도 가지고 가고 실적의 상승이 예상되는 업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도 뭐 별로다. 다른 건 다 별로다. 2차 전지만 최고다. 이거만 사라. 이거만 나눠서 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가.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맞지도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냥 계속 사라고 어차피 침투율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사라고 얘기했던 것도 가치 투자 입장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아저씨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아저씨가 트레이딩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말씀드릴까요? 자, 예를 들면 볼게요. 종목은 주식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왜? 올랐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실현한다. 그 다음은 또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잖아요. 그럼 왜 돌파가 되냐면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한 거예요. 일단 매수세가 더 강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상승, 조정,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면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와야 돼요. 다른 종목들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기는 계속 올라가 상승, 조정, 조정, 상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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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121선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면 상승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라던가 확률이 높은 떨어지기가 힘든 그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사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냥 계속. 근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로 보니까 3년 보고 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없어요. 실적 상승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실적이 올라가고 당연히 2차 전지는 조금 다르죠. 침투율도 낮고 점점 산업 자체가 성장하겠죠. 이거는 산업이 성장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의 많은 변화예요. 시대의 큰 변화. 근데 어쨌든 종목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실적이 성장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그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사라고, 떨어져도 사라고, 어차피 실적은 성장하니까 그냥 사세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 말대로 이 8월 26일 전날까지 계속 사라고 했던 아저씨 말대로 만약에 8종목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네? 그럼 지금 손실이 얼마죠? 30%. 만약 고점에 이날 샀으면 45%? 에코프로비엠 이날 샀으면 고점에 샀으면 얼마죠? 50%가 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정말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드 매니저라던가 자산 운용사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왜? 본인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매수를 일으키고 자기가 미리 선침한 종목들을 매수를 일으켜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지? 자산운용사 대표도 아니고 개인은 개인인데 또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라고 계속 사라고 음, 좀 한 번만 더 차분해지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 이후엔 급락이 나온다는 걸 난 늘 오랜 시간 봐왔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성장을 하고 점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지금 약간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타고 전기차 많이 좀 안 타서 전기차 보조금도 늘리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뭐 이거 얼마예요? 지금 4만 원짜리가 지금 58만 4천 원을 갔는데 예? 밑에서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 보통은 주식을 살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통 과정 매수 매도와 차익 실현과 여러 가지 많은 상승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이 조정과 필요한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에 된 주식 관련돼서 매수를 추천할 때는 진짜 무조건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자기가 목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거.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질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모아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적립식으로 해서 고점일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추라고 하던가. 음, 살짝 또 흥분을 했는데 제가 얘기 안 하고 참다가 결국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58%. 누군가는 그 아저씨 말 듣고 주식을 여기서도 샀을 텐데 50%를 때려 맞은 사람들한테 그냥 3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무나 다 주식 전문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안 그래요? 실적이 좋은 종목 같다. 실적이 좋으니까 아 사세요 하다가 떨어지면 길게 보세요. 어차피 실적 좋아. 이런 말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저씨 말처럼.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거란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 침투율이 낮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펀드 매니저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 무슨 되게 똑똑하고 자기만 무슨 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펀드 매니저 다 까고 증권사 다 까내리면서 막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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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그럼 자기가 얘기해야지. 사라고 추천할 때도 마이너스 50%날 수도 있지만 계속 사서 모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수익 많이 났으니까 보여주면서 그냥 8개만 나눠서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걸 보고 추종하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아저씨를 추종하면서 주식 오래 한 사람이 배터리 아저씨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왜?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2차 전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해야 될 자금을 여기서 샀다가 반토막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 3년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제가 올렸던 종목 중에 관심 종목 중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되게 좋아서 추천을 했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니까. 제가 그 종목 어디서 추천을 했냐면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쯤이었던 것 같고 어, 중국발 좋은 기사도 나오면서 또 수급도 붙여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제 여자친구도 제가 자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거의 한 50% 수익률 넘었더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지? 제 여자친구 평단가가 한 이쯤 되는데 거의 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 이거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가지고 50% 수익이 났으니까 저는 주식의 신인가요? 그 아저씨는 마이너스 50% 났고 저는 50% 수익이 났으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무서운 곳이다. 내가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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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테 사라 사라 쉽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사고 팔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매수할 때는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최대한 분할로 사시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쉽게 다 깎아내리면서 펀드 매니저 깎아내리고 증권사 깎아내리고 다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본인만 대단한 것처럼 주식하는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트레이더 동생도 있고 주식 잘하시는 분들 저도 꽤 아는데 그렇게 본인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식을 한 지 조금만 오래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신 분들은 그 사람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저씨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배터리 아저씨 엄청 추종하고 유튜브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다가 2차전지 떨어지니까 방송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한두 군데 조금 나가가지고 뭐 오래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송은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먹힌다 그럼 데려다 쓰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좀 한 10군데서 데려가던 거 2군데서 데려가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 적어도 저는 입으로만 그 아저씨 까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뭐 제 실력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음? 입만 뻥긋뻥긋 대지 않는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것들 보셨죠? 7월 26일 날 최고점 때 나눠서 파시길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이날 이미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부터는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정확히 그날 고점이 나왔어요. 26일날 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네. 제가 이거는 뭘 기업을 분석을 잘하고 뭐 업황을 잘 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오래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많이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기도 쉬워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라고요. 이거 얼마 고점에서 몇 프로 떨어졌나요? 40%더 떨어졌는데 40%. 에코프로 얼마 떨어졌나요? 50%도 넘게 떨어졌고. 그냥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은 계속 이날 전까지도 계속 그냥 나눠서 8종목 사라고 했을까?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 아니면 비싸다는 것을 밸류에이션이 비싼 걸 계산하지 못했던 걸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나요. 제가 그때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어쨌든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도 크게 봤고요. 2차전지 업황 자체를 비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에코프로 BM도 121선을 깨졌고 에코프로도 거의 12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요.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고 코스닥 지수도 뭐 121선 이탈했죠.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됩니다. 괜히 많이 오른 거, 많이 올랐던 종목은 분할해서 저점 매수를 계속 나눠 사는 전략 말고는 위에서 한 번에 사면 순식간에 물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물렸다가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좀 약하죠? 저는 유튜브에다가 올렸던 게 있대요. 여긴 싸다.
여긴 싸다. 그럼 싸면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힘이 없는데 반도체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반등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좀 힘이 약해지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여기서 샀으면 제가 올렸던 어, 때가 아마 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서 한 요 정도만 팔아도 한 20%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로. 뭐 2차 전지 하루에 10몇 프로 오르니까 20% 웃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우스운 수익률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배터리 아저씨 얘기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쉽게 사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산업은 이렇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 투자자에게 있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 비중 늘 넉넉하게 갖고 계시고 이렇게 사라고 해야지 그냥 이거 8종목만 계속 나눠서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처럼 골고루 다 반토막 가까이 나 있을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렵다는 거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